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어제 3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었죠. 결과를 잠깐 보자면 비농업 고용은 3월에 23만 6천 건 증가했는데요. 지난달 32만 6천 건에서 크게 줄어들었지만 역사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팬데믹 이전 10년간 평균치는 약 21만 건이고요. 실업률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3.6%에서 이번 달에 3.5%로 내렸는데요. 고용이 줄었음에도 실업률이 내린 것은 경제 참가자가 증가한 게 한몫했습니다. 실업률은 적극적으로 취업 의지가 있는 인구 중에서의 실업률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 참가자가 증가하면 실업자 수가 그대로여도 실업률은 내립니다. 그런데 3월에는 경제 참가자는 48만 명 늘었고 실업자는 오히려 9만 7천 명 줄면서 실업률이 하락했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지난달에 0.2%에서 살짝 올라 0.3%가 되었습니다. 이건 조금 의외였는데요. 어쨌든 고용시장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내리길 바랬는데 결국 시장의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다만 연간 상승률로 보면 4.2% 상승으로 이것은 2021년 6월 이후 거의 2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 많이 오른 것은 분명 아니기는 합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보자면 예상 범위 내에 평이한 결과였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용 증가는 예상치를 만족했고 지난달보다 크게 내렸습니다. 실업률은 살짝 내리기는 했지만 오차 범위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임금 상승률은 지난달보다 약간 올랐지만 연간으로 보면은 최근 2년간의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시장 예상에도 부합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시장의 반응도 딱 예상했던 수준이었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제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 반에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 9시 15분까지 선물 시장은 거래가 되었는데요. 선물 시장에서의 증시의 움직임을 보면 다우가 0.19% 상승, S&P가 0.23% 상승, 그리고 나스닥이 0.1% 상승했습니다. 물론 실제 결과는 다음 주 본장이 열려봐야 아는 것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선물 시장의 움직임만 봤을 때는 투자자들 역시도 이번 결과를 그냥 평이한 수준으로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와는 다르게 1년 365일 움직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트코인은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정말 아주 살짝 내리기는 했지만 그냥 오차 범위 내 수준의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고용 보고서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고용은 현상 유지가 베스트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유는 고용이 좋을 경우 연준의 피봇이 밀리고 반면 나쁠 경우에는 경기 침체 공포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용은 호재와 악재가 항시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예상외로 고용이 견조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예상치가 올라갔습니다. 바로 전날까지 5대5로 팽팽했던 5월 금리 인상 예상치는 이제 0.25%포인트 상승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 금리 예상치도 최대 4.25%였는데 이게 4.5%로 원스텝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금리 전망치 상승에 따라 달러 인덱스도 소폭 상승했고 채권 수익률 역시 높아진 금리 인상 예상치에 맞게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이 모두 10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이 정도 오른 것은 많이 오른 것이죠. 이렇게 금리 예상치가 오르고 달러와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은 시장에는 결코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악재죠. 그런데도 왜 선물 시장에서는 주가는 소폭이나마 오히려 올랐을까요? 이유는 앞에서 말했던 대로입니다. 현재 고용은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강했던 고용은 금리 인상 예상치는 높였지만 동시에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은 줄였습니다. 과거 기록을 보면 경기 침체기에는 항상 실업률이 급격하게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40년 내 최저 수준의 역대급으로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경기 침체 얘기는 꺼낼 여지조차 없죠. 따라서 금리 인상 예상치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평온했던 것입니다. 실제 어제 고용보고서의 데이터도 지금 미국 경기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취업자 수는 1억 5,500만 명 정도인데요. 팬데믹 직전의 2020년 2월 취업자 수가 1억 5,200만 명 정도였으니 이미 팬데믹 이전의 고용 상태를 모두 회복하고 추가로 300만 명 취업자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순식간에 나빠질 리도 없고 그렇다면 당분간 미국 경제의 면역력은 매우 튼튼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부실 은행이 무너지는 등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신호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감기에 걸린 것이죠. 그런데 경기의 면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시장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면역력이 극강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기 때문에 살짝 앓기는 하겠지만 건강하게 이겨내겠죠. 현재 미국의 상태가 딱 이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운명의 날은 또 다음 주로 밀렸습니다.
고용보고서가 시장에게 애매한 답변을 줌에 따라 다음 주 수요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물가는 고용과 달리 신호가 분명합니다. 많이 내릴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높을수록 나쁩니다. 고용처럼 해석이 애매하게 나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내리면 좋은 거고 안 내리면 나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또 갈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전체 CPI는 크게 내릴 것이라 기대하면서도 근원 CPI는 오히려 살짝 오를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서비스 물가와 주거비가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이죠. 근원 CPI에서는 이것들이 핵심이니까요. 따라서 이번 소비자 물가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나 서비스 물가와 주거비가 되겠습니다. 이 둘이 이번 달에 어느 정도 진정되었느냐에 따라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 시장의 움직임이 결정되겠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다음 주 시장이 열리면 또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은데 소풍도 가시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기도 하면서 에너지를 완충할 수 있는 편안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